네, 당선인에게 듣는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누구보다 지금 활동이 기대되는 분입니다. 이현주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이현주 의원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반가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 오늘 방송 중에 네. 우리 정어리 TV 구독자가 4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이 좋은 소식을 몰고 오는 반가운 손님. 네. 이거 좋은 일이에요. 아, 제가 좋은 일이에요. 반가운 손님이 됐네요. 네. 민주당에 가서 또 민주당 좋은 일 생겼지 않습니까? 아, 이현주 네. 의원 같이 훌륭한 네. 분을 아유, 모시고 영광입니다. 총선 승리하고 저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승리하는 또 그런 상황이 또 되기도 했고. 그때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준석 대표랑 이렇게 막 콘서트 많이 다녔잖아요. 아, 네네네. 그래서 개혁신당으로 가서 그쪽에서 출마하나 그랬는데 민주당으로 출마를 하셔서 그 배경이 좀 궁금한데 그것부터 먼저 좀 물어봅시다. 뭐 저는 이제 제가 그때도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민주보수 네. 노선을 얘기하자면 민주보수 성향인데,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이제 민주보수에 좀 가깝기도 하고 또 민주당도 민주보수에 가깝기도 하고 이제 그 사이잖아요. 어차피 이제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민주보수 하는 게 윤석열 정권을 하고 싸우는데 더 맞겠다. 그러면 그 싸우는데 더 맞는 곳에 가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게 맞지 않냐. 무기고도 더 튼튼하고. 그럼요. 예. 거기서 더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게 맞죠. 예. 그리고 또 사실은 제가 또 민주당 출신이 아니면 망설였겠죠. 그런데 민주당 출신이고 네, 또 민주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워낙 또 열화와 같이 환영도 해주시고 대표께서 또 제안도 해주시고 아마 당연히 민주당을 떠났다가 다시 왔는데도 이렇게 당원들이 많이 사랑해 주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네. 특별히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이현주를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 준 이유,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정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엄청난 비판을 하는데 앞장서셨잖아요. 네. 그게 가장 컸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꽤 오래됐죠.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후보 되기 전부터 어떻게 보면 예. 그죠? 처음부터 제가 저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 중에 예, 한 명이니까요. 그때부터 쭉 지켜본 사람들이 뭐 일관성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진정성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같이 손잡고 싸우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에 떠날 때부터 이제 막 비판하고 아쉬워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이제 손잡고 싸우자 이렇게 되면서 이게 또 애정과 증오는 또 통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만큼 좋아했기 때문에 또 미워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분들이 이제 그 전에 좋아하셨던 분들이 다시 또 이제 애정이 다시 되살아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되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 그때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이제 끌어내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뭐 그렇게 되는 게 비극이긴 한데. 예. 근데 지금 계속 맡겨두면 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제가 말이죠. 생각할 때는 예. 아마 국민의힘 지지층도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 21% 않을까요? 나왔다니까요. 오늘 갤럽에서 부정이 70%고. 그렇게 국민의힘에서도 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이제 8명이 문제 아닙니까? 뭘 하려고 해도 국민의힘이 108명이니까요. 네, 네, 네. 이제 당장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때 네. 예를 들면 헌법 개정이라든지 또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이런 일 할 때 3분의 2가 필요한데 그 8명 없을까요? 저는 이제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이제 조국 신당이 그런 얘기도 했는데 3년은 너무 길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으면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3년 동안 이런 상태로 갈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저는 이런 상태로 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계기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 계기가 특검법일까요?
특검법일 수도 있고, 우리가 뭐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겠어요. 하지만 특검법일 수도 있고, 뭐 개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일은 갑자기 다가오는 거거든요. 네. 임기 단축 개헌 얘기가 나오는데 네. 처음에 이제 저도 그것도 방법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1년이라도 줄이는 게. 근데 지금 대체로 국민들의 마음은 그것도 너무 길다예요. 그럴 수도 있죠. 네. 2년인가요, 그게? 예. 그러니까 이제 4년 하고 네. 그만두게 해서 개헌해서 이제 국회의원 임기도 맞추고 뭐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발상인데 지금 문제는 이런 범죄 협의가 넘쳐나는 사람을 그대로 대통령 자리에 두고 있게 할 거냐. 2년을 더 가는 게 너무 그것도 싫다. 문제고 네. 능력도 없고 부도덕하고 이런 게 다 드러난 사람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부도덕한 것도 문제지만 이제 보수층이 보더라도 너무 무능한 것도 문제죠. 그죠? 부도덕한 거는 이제 우리 야당이라든가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런 건데 심지어 이제 저쪽 편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국가를 이렇게 무능한 사람 손에 맡겨놓고 그러면 아예 손을 떼고 좀 다른 사람한테 맡긴다든가 조금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야당이나 조금 중립적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조금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좀 가면 그죠? 그러면 이제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봐줄 수도 있을 텐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능한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능한 상황을 지켜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 아니냐. 이게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시간이 너무 아깝다. 이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오랜만에 만난 김에 반가워서 좀 순서대로 인사도 못 드린 느낌인데 이제 상임위를 어디로 하실까 궁금한데 이현주 의원님은 5선급 3선 아닙니까? 5선급 요새 선수 많이 싸는 게 좋은 게 아닌데요. 상임위원장 이제 하실 그런 선수인데 그쵸. 혹시 어떤 상임위 지금 생각하시나요?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현주 의원 같은 투사가 법사위원장 맡으면 또 그런 생각도 많이들 하실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 당원들 그 말씀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때 한참 많이 들었던 얘기가 추미애 의원 국회의장, 이현주 법사위원장. 그러면 그냥 끝내주겠다. 끝장낼 것 같은. 예. 그럼 바로 그냥 끝나겠다. 예. 그런 얘기했었는데, 이제 어쨌든 법사위원장 만약에 당에서 맡아서 그냥 착착착착 이렇게 해달라 하면 또 기꺼이 맡아서 또 그 역할을 하겠다. 강단 있게. 이 얘기도 한 적이 있고요. 또 그게 아니라 만약에 저 말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역할 한다. 라고 하면 또 뭐 저는 또 그걸 뭐 욕심을 내서 하진 않겠다. 제가 이제 복당을 한 상황에서 뭐 욕심 부리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제 법사위 다른 분이 하시겠다라고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것은 사실은 이제 지금 요즘에 대한민국의 이제 먹거리. 그래서 이 민주당이 이제 수권 정당으로서 어떻든 간에 대한민국이 앞으로 생존해서 이 세상에서 지금 전 세계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먹고 살 거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투쟁하는 것도 투쟁하고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것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살림살이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실은 이제 경제인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변호사 출신인 것만 아는데 SO일에도 계셨고 경제 또 출신이잖아요. 사람들이 투쟁만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원래는 경제인 출신이고 제가 또 4년간 놀면서 그냥 놀면 뭐하나 이래서 그 박사학위를 이제 논문은 아직 못 썼는데요. 그 경제안보 쪽을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그게 한참 이슈잖아요. 네이버 라인 사태라든가. 그게 놓은 게 아니고 내공을 다진 거죠. 그래서 반도체 전쟁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공부를 좀 했어요. 산자위에도 관심이 있다. 그래서 산자위원장 하면 용인에 또 용인
화성, 그러네요. 평택 그쪽 이런 쪽에 지역에. 또 경기 남부에 반도체 벨트가 있으니까. 벨트잖아요.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의 먹거리이기도 하고 예. 반도체, 배터리 뭐 앞으로 이런 분야에 우리가 전략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먹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맡겨도 잘 해내실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산자위, 법사위. 그런데 지금 원구성 협상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데 법사위하고 운영위는 반드시 민주당이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그걸 못 갖고 오면 이게 저는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상임위 전체 다 가져오는 거는요? 그것도 사실은 뭐 굳이 뭐 다 갖고 온다 이걸 미리 우리가 공언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협상을 최선을 다해서 하되 이걸 뭐 우리가 저쪽에서 협상을 안 하고 계속 시간을 끄는데도 계속 협상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21대 국회 초반에 그때 상임위원장을 다 민주당이 갖고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럼요. 그때는 협치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때 독식한 것은 좀 비판받을 만한 것이라고 봐요. 근데 지금은 비상 상황 아닙니까? 네. 다른 소리 안 나오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작전을 펴서 저 정권을 끌어내려도 지금 시간이 한참 걸리는 상황 아닙니까? 네. 당장에 최혜병 특검법 새로 발의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일단 시간이 걸리는데 네. 그러니까 뭐 협치고 뭐고 이런 거 지금 따지고 그럴 때가 어차피 저쪽 협치할 생각이 없는데 네. 상임위 다 가져오고 빨리빨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네. 저만 생각하겠어요? 네. 일단 뭐냐면 첫째 법사위는요. 이 협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무슨 뭐 이게 뭐 옛날에 뭐 무슨 소수 정당이가 이런 얘기는 무슨 헛소리 하는 얘기고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봤잖아요. 이 법사위에서 아예 아무 법안도 통과를 안 시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법안을 특히 특검법 같은 거 이런 거를 갖다가 그 패스트 트랙에 태워가지고 180일 지나서야 예. 본회의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왜 생기냐? 법사위에서 법안을 통과를 안 시키니까 생긴 현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법안은 국회가 어떻게 돼 있냐면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가 돼요.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면 법안의 자구 체계 심사를 위해서 법사위를 거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법사위를 거쳐서 그 다음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안 소위를 거친 다음에 법사위를 가는데 법사위는 그래서 그냥 통과 의뢰여야 하는데 여당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법안 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잡고 통과를 안 시키는 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모든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없이 이거를 건너뛰기 위해서 본회의에 그냥 가려면 어떻게 되냐? 패스트트랙에 180일을 태워야 되는 예. 거예요. 이게 계속 벌어진 게 지난 국회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야 이상하다. 왜 아무것도 안 하지 국회가? 이상하다. 왜 국회가 맨날 패스트트랙 하는 거야? 왜 그 난리를 항상 치는 거야? 이게 법사위 때문이었어요. 법사위가 발목을 잡으니까. 그게 국민의힘이 한 짓이에요. 잘못한 건 뭐냐 하면 민주당이 그 법사위하고 투쟁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래서 이 법사위를 민주당이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하게 하려면. 그래서 민주당이 법사위 갖고 와서 정상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법사위를 무슨 협상하고 앉아있어. 당연히 정상화 시켜야 예. 되는 거고요. 그게 민심이죠. 이거 하라고 이번에 심판한 거 아니에요? 그럼 심판했으면 민심을 받들어야 되는 거고 심판한 거를 받아들인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건 끝난 얘기예요. 그래서 법사위 얘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고 자 그러면 이제 협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사위 1번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를 왜 갖고 오냐? 아니 대통령을 견제하라고 심판하라 했잖아요. 그럼 운영위원회는 뭘 하냐면 국회 절차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을 견제하는 것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저 모양이니까 대통령실 견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운영위원회를 여당이 들고 견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이 들고 있겠다 이것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당, 그러니까 저쪽이 이제 야당이 되면 우리가 굳이 운영이 할 필요 없죠.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야당이기 때문에 운영이 해야 되겠다 이런 거고요. 요건 일단 법사위보다는 두 번째지만 일단 이거 우리가 들어야 되겠다. 그게 민심이다라는 거고요. 일단 이거 외에 나머지는 협상의 여지가 좀 있죠. 과방위는 좀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하도 언론을 갖다가 장악하니까 그래서 과방위가 세 번째일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협상이 좀 가능한데 일단은 뭐냐 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협상을 하는데 시간을 가거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해야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지연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무력하게 만들려고 국회를 협상을 하면서 아마 올해를 다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계속 가버리면 이제 민심이 식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원래는 국회가 6월 5일 날 국회의장 뽑고 6월 7일 날 원구성하도록 돼 있거든요. 국회법에. 예. 그러니까 원칙대로 우린 하겠다예요. 그래서 6월 7일 날 원구성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때까지 우린 협상을 충실히 한다. 근데 그때까지 국민의힘이 아무 안도 안 갖고 오면 그러면 그때까지도 우리가 지들이 안도 안 갖고 오는데 계속 기다린다?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 그때까지 안도 안 갖고 오고 그러면 우리 원칙대로 간다. 예. 그래서 계몽 발차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럼 계몽 발차 하고 그 다음에 안 갖고 오면 그때 보자. 이게 우리 입장이에요. 예. 지금 이현주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왜 운영이 법사위를 민주당이 가져와야 되는지 이해를 하게 된 국민들이 아주 이제 많아졌을 것 같습니다. 아주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해주셨습니다. 역시 네. 이현주 의원이다 이런 글들이 지금 막 올라옵니다. 네.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죠. 네.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지금 이제 14개인가요? 지난번에 10번째 했을 때 추경 원내대표가 뭐 바이든은 11번 했다라고 하던데 이제 바이든 가볍게 날렸고 앞으로 더 할 것 같은데. 이제 더 할 것 같은데 역대 최고예요.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거부권 행사를요. 민주화 이후에 가장 많이 한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인데 그분이 7번 하셨어요. 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4번 하셨고 이명박 1번, 박근혜 2번. 예. 그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김영삼, 김대중,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이 정도로 임기 내내 거부권 행사를 거의 안 한 게 민주화 이후의 대통령들이세요. 그럼 그 전에 독재 정권에서는 어땠냐? 독재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많이 하셨는데 그때는 뭐 이게 민주공화국 처음이니까 그랬다 치더라도 그런데 이분이 평균 3.7회. 예. 그래서 12년 동안 몇 번 했더라? 45번. 45번을 했거든요. 근데 평균 3.7이에요. 근데 이분은 2년 동안 14번 했어요. 벌써 2배 했어. 2배.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대단하시죠. 근데 이걸 제가 이 글을 썼는데 예. 제가 이거 문제 심각하다. 왜냐하면 자, 이게 많이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걸 딱 보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그러면 이 앞에 대통령들은 이렇게 자제를 한 이유가 뭘까? 못해서 안 한 건가? 그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거의 안 왔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것은요, 예외적으로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들이 총선에서 국회의원들을 뽑았어요. 그래서 뽑아가지고 그 국회에서 과반으로 의결을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반으로 통과가 돼가지고 법률들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그 법률안을 다 폐기시키면 무슨 일이 벌어요? 그럼 국민들이 총선을 왜 하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지.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민들은 3분의 2를 뽑지 않으면 그 국회는 무기력한 국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회의 과반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헌법이라는 게 종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국민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대통령의 거부권, 법률안 거부권은 비상대권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만약에 IMF 같은 게 터져서 어떤 이 비상하게 어떤 경제적 경제 조치를 어떤 조치를 해야 발동한다. 되는데 예. 그런데 국회가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국회가 엉뚱한 뭔가를 한다. 법안을 낸다. 그럴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비상한 거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안 되겠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한 번 하는 거지 이렇게 상습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상습적으로 해버리면 국회 입법권이 무력화되거든요. 그거는 헌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권 분립을 어긴 무력화하는 거니까. 거예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하고 말하자면 총선의 민의를 뒤집는 상황이 와버리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도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국민이 자 심판한다 하면서 190석 이상을 뽑았는데 이런 식으로 매번 대통령이 거부권 뒤집어 버리면 총선 민의를 대통령이 한 사람이 뒤집어 버리는 결과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죠? 주권자를 대통령이 도전하고 능멸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논리는 대통령 탄핵 사유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 웬만한 특검에서 나오는 헌법 위반 사유보다 더 심각한 위반 사유다. 이거. 예. 정신을 어긴 그렇죠. 거니까요. 이거는 더 심각한 헌법 위반 사유다. 이걸 상습적으로 한다? 이건 매우 심각하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본인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다. 의도도 분명하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여당 의원들 만나서 초선 의원들 만나서 내 거부권을 충분히 활용해서 국회 의석수를 뒤집으라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 있죠? 예. 그런 비슷한 뉘앙스를 풍긴 적이 있죠. 알고 있어요. 자기가 하는 거부권이 어떤 효과를 갖고 오는지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예. 그렇죠. 근데 이거 반복한다? 저는 이거는 법률학자라면 이 의미를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주 중요한 법리를 제공하신 것 같습니다. 네. 김건희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백? 예. 명품 백도 백이지만 실은 그 주가 조작 문제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보죠. 우리가 보면 백은 이제 좀 자극적이고 상당히 재밌죠, 사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일종의 스캔들이고 외국에서 보면 참 웃기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보면 대가 관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이게 한두 건이 아닌 것 같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분의 역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 있었던 것 같다. 대통령은 그냥 그런 거하고 담쌌고 예. 본인은 그냥 왔다 갔다 이런 역할을 하셨고 김건희 여사는 바깥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선거 때 대통령을 도왔던 바깥에 이제 세력들하고 접점을 만들면서 접점을 유지하면서 예. 그 사람들의 일종의 로비 이런 것들을 계속 연결하고 그것을 이제 네트워킹하고 예. 그런 역할을 한 거 아닌가? 김건희가요? 예. 혹시 예. 그러면서 약간 떠오르는 게 그럼 혹시 일설 그것은 썰이긴 하지만 추정이긴 하지만 그 최상병 특검 논란에서 우리가 지금 대통령 개인 휴대폰 누가 썼어?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누가 썼지? 이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대통령이 썼나? 왜 개인 폰을 썼지? 그러면 그 개인 폰으로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그러면 이게 어떤 로비가 있었던 건가? 이게 만약에 어떤 추정이나 세간의 의혹처럼 김건희 여사가 개입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김건희 여사는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했던 것인가? 만약에 윤석열 개인 전화로 통화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김건희라는 사실이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이종섭이 나 김건희 여사랑 통화했다라고 증언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떤 걸? 그 윤석열 개인 전화라고 하는 것까지는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과연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었을까? 아니면은 김건희였을까?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은 위치도 관저라고 하고 네. 또 전화하는 행태가 짧은 시간에 3번이나 연속으로 전화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전에 보면 민간인이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를 김건희가 받은 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개인 전화를 김건희가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의혹들이 있죠. 예. 네. 그러면 이번에 이종섭이 통화했던 게 혹시 김건희라면 그건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참 있으면 안 될 일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영부인이라 하더라도 그런 일에 개입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이종섭 장관이 나하고 그때 통화했던 것이 김건희 여사였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한 그게 누구랑 밝힐 수 통화했는지 있느냐. 밝힐 수 있는가? 그건 녹음을 뭐 하지 않는 한. 알리바이라든가 혹은 이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어떤 원래 비화폰이라든가 다른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비화폰은 이게 추적이 안 되잖아요. 위치 추적 예. 같은 게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겠죠. 통화 기록도 안 남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윤석열 이제 개인 전화 통화 내역과 네. 비화폰의 통화 내역을 비교해 봤을 때 동일 시간대에 통화가 이루어졌다면 그러면 이제 이제 좀 김건희의 이상하죠. 소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이제 의심이 되겠죠. 예. 강하게. 네. 동시에 뭐 왜냐하면 혼자서 이렇게 쇼를 그럴 하지는 수는 않았을 없으니까. 거니까요. 네. 그리고 아무튼 이제 그 시간대에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는지 밝혀봐야 되겠죠. 그 시간은 일하는 시간인데 관저에서 기지국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의 알리바이랄까요? 뭐 그런 걸 밝혀봐야 되겠죠, 또. 그 이제 수사가 사실은 대통령을 수사를 해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검이 이제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튼 이 문제 그 김건희 여사의 그 역할,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이 대외적인 소위 말해서 그런 불필요한 또는 부적절한 그런 역할들을 했단 말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의심들을 하게 하죠.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구설수들이. 근데 어쨌든 이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아까 그 주가 조작 문제도 사실은 약간 지금 수면 위에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그 사건도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 주식시장, 대한민국의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우리 기업들의 자금 조달의 루트인데, 이 자금 조달의 루트가 되고 있는 주식시장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문제고요. 근데 이 공정성을 교란시키는 이 문제에 만약에 그 영부인 일가가 개입을 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공범들은 지금 이미 벌써 옛 저녁에 그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수사를 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입장을 밝혀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검찰이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게 계속 묻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분들이 임기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대통령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럼 검찰은 이 임기가 끝난 다음에 그 결론을 내렸던 검찰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예.
예상했던 대로 오늘 이현주 의원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니까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네. 시간이 참 빨리 네. 지나가는데 오늘 격려 댓글이 많이 올라와서 좀 소개해드리고 마지막 질문 네.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다지님, 이현주 의원님 국회 입성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국민들 진짜 힘듭니다. 무도한 정권 하루빨리 끝장낼 수 있도록 장착하신 전투력 발휘하셔서 싸워주세요. 꼬미님, 언주형 국짐 있을 땐 우중충해 보였는데 민주당 오니 얼굴이 핀다. 그러셨고요. 동그라미님, 이현주 의원님 컴백을 정말 환영합니다. 여전사로 불의 불공정 무도함에 맞서 분연히 싸워주세요. 오롯이 국민의 민심을 대변해 주시면 국민은 민주당과 이현주 의원님을 지킬 겁니다. 조사로스 조영래님 슈퍼챗 5만 원 보내주시면서 여전사 이현주 의원님 활약상 기대합니다. 정어리언 40만이 함께합니다. 법사위원장으로 답답한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자위원장도 좋지요. 나나님, 이건 저한테 보내신 건데 소개해 드릴게요. 슈퍼챗 보내시면서 선크림 선물 잘 받았습니다. 상품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드리죠. 정필성님은 이언주 의원님 성함으로 삼행시를 주셨네요. 운 한번 떼봐 주세요. 22대 국회의원 이언주님. 네. 언제나 응원합니다. 주권자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걸 꼭 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좋죠? 네. 장미님, 이현주 의원님 믿습니다. 살기 힘들고 윤통 보고 있기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민주당 야당 의원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국민들 스트레스를 확실히 날려주세요. 남자친구 상식이님, 이현주 의원님 당선을 축하합니다. 위치의 높낮이를 떠나 아닌 것을 아니라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 있는 분이십니다. 분명히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카스테라님, 이현주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사이다를 안 마셔도 시원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산자위도 매우 중요하고 또 특히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정치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것보다도 정치와 경제와 법률을 잘 아는 이현주 의원 같은 분이 가서 하셔도 참 좋겠다 생각하는데 대체로 우리 국민들은 지금 위기의식에서 네. 좀 이렇게 좀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을 간절히 바라는 것 같은 느낌이 댓글을 보면서 들긴 하네요. 그렇죠. 네. 저야 이제 그 법사위원장을 시켜주면 하죠. 근데 이제 그게 보니까 경쟁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민주당에 지금 이제 복당을 최근에 한 상황에서 또 그 경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하지 않더라도 저는 또 다른 곳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싸울 테니까 여하튼 그걸 해서 싸우든 아니면 또 다른 위치에서 싸우든 제가 열심히 싸우겠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못하게 되면 이제 적어도 제가 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서 또 내 능력을 발휘하겠다. 최근에 이제 네이버 라인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만큼 우리 눈앞에 딱 보이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매우 첨예하게 우리의 이제 미래와 관련해서 정말 우리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또 그런 거를 또 신경 쓰는 사람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 가벼운 거 한두 개 좀 여쭤보고 보내드릴게요. 네. 안철수 의원하고도 같이 일해보셨고 네. 또 지난번에는 이준석 대표하고도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네. 제가 진짜 모르는 게 없어요. 진짜. 이번에 안철수 의원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들어가 보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겪어본 안철수 의원 어땠을 것 같다. 참 제가 봤을 궁금해요. 때는 그분이 이렇게 답을 하는 걸 보면 시원하지가 않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시원하게 답하면 좋을 텐데 그리고 시원하게 싸우면 좋을 텐데 그 안에서도 어차피 그죠?
근데 그 답하는 걸 봐서는 좀 시원한 그 투표는 아니지 않았을까, 그죠? 무효표 찍었을까요? 그죠? 시원한 투표는 아니었을 것 아니었을 같아요. 거다. 답이 시원하지 않더라고 보니까. 답도 애매하더라고. 지금- 항상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지금 22대 국회의원 가운데 역대 이렇게 뭐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문재인 쭉 박근혜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현주 의원님만큼 접점이 많은 정치인도 별로 없을걸요? 그럴 거야 아마. 그렇죠? 네. 예, 김종인 위원장 정도? 그러니까요. 네. 예. 내가 5성급 3순위라고 그랬는데 7성급으로 바꿔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는 네. 지금 이제 내일 또 서울역에서 최상병 특검 2차 집회 열리잖아요. 네. 지난주에 가셨나요? 네, 갔어요. 내일도 가실 겁니까? 네, 네, 가야죠. 우리 또 용인에 또 우리 저 당원들하고 예. 같이. 그런데 이준석 대표도 최상병 특검 찬성했잖아요. 네. 그런데 서울역 집회에 야당 다 모이는데 안 왔어요. 안 올 겁니다, 아마. 왜 그런다고 보세요, 그건? 저는 그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집회를 안 간다. 집회를 가는 것은 뭔가 이렇게 그 구태한 투쟁 방식이다. 그리고 그것은 뭐 그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은 원내에서 싸워야 된다. 뭐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그런 투쟁을 안 좋아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뭐 저는 뭐 한편 무슨 말인지 이해가 조금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근데 그렇게 절박하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예.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약간 구경꾼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말이 맞기도 하지만. 예. 그죠? 절박한가? 이런 느낌? 그래요. 저희가 네. 생각했던 것도 거의 그런 수준인데 그래도 두 사람을 겪어본 이현주 의원님한테 그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래도 뭐 저기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상병 특검을 찬성해 주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그럴게요.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죠. 지금 이채양 명주 프로젝트 갖고 네. 계시잖아요. 네. 그 이채양 명주 운동을 우리 정어리가 처음 시작을 했어요. 아,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번에 이채양 명주로 아주 국민 심판 많이 요청했는데 우리 이현주 의원님께도 그 이채양 명주 브로치 배지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예. 차고 네. 심판하는데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말씀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 또 나와서 종종 얘기해 주십시오. 네, 많이 응원해 주세요. 끝으로 우리 정어리 네. 애청자님들한테 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한 말씀 네. 해주시고 네. 작별하죠. 네, 하여튼 그 어려운 그 대내외적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힘내시고 또 그렇다고 또 그 하시는 일을 소홀히 하시지 마시고요.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회사 일도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저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 이제 22대 국회 어제부터 등원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 또 불의에 맞서서 무도한 또 정권과 불의에 맞서서 싸우는 거 열심히 또 투쟁하면서도 또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또 준비해 나갈 것, 또 수권 정당으로서, 수권 세력으로서 준비해 나갈 것 또 한편 열심히 준비해 나가는 그런 양갈래의 두 축을 다 열심히 또 해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현주 의원님과 함께한 시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더 힘을 보태줍시다. 힘내서 잘 싸우라고. 그러면은 더 힘이 나게 돼 있습니다. 정치하는 분들은 국민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더 성원해 주고요. 우리 정의원들이 뒤에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죠. 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당선인을 만나다 21대 국회 어느 의원보다 활약이 기대되는 이현주 의원 만나봤습니다.